네, 계속해서 안보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판문점 통일가게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 장면을 먼저 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잘하고 하니까 질문 먼저 대답하면 됩니다.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논의되어 있습니다. 조명군 장관 선생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요. 북측의 리성권 단장은 이 날짜가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조명균 장관은 협의를 해 나갈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회동하는 거는 확실히 정해졌는데 날짜를 확정짓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추정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전날 우리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하기에 이번에 고위급 회담에서는 시기도 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9월이라는 달만 정해졌고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죠.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8말 9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소도 기왕이면 평양이 아니라 판문점 정도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번 회담의 목적을 우리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전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돼 있지 않고 북미에 간의 회담도 좀 어느 정도 지금 소강 상태에 이른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어떤 진전된 조치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평양보다는 판문점이나 판문각이나 가까운 데서 실무 회담 형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또 8월 말 9월 초로 얘기를 하는 것은 활용이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9월 9일이 북한 정권 창건 70주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즈음에 간다면 결국 북한의 어떤 체제 선전에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8월 말 9월 초를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요. 이건 가정법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초청을 할 때 그 즈음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이 초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특히 이제 구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구구절 바로 직전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을까요? 그렇죠. 구구절의 경축 일전의 사절로 해서 시진핑 주석과 또 우리 문 대통령을 초청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올 1월에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이번 구구절 정권 70주년은 민족의 경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국가인 중국이 오고 또 한국이 오고 만약에 구구절의 즈음에서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체제의 선전용은 없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그것이 만약에 북한과 중국 한국 3자가 그것에 모인다라는 것은 또 한반도의 평화체제 비핵화에 대해서도 북한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과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북한 측에서는 당연히 시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 제안을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측의 리성권 단장은요, 어제 회담에 이 우리 측의 불만을 굉장히 많이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리성권 단장의 당당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언급하지만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산생될 수 있고 또 일종의 어느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쌍방이 각자 할 바를 다 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이성건 위원장께서 우리 측에 제기한 것, 또 우리 측이 북측에 같이 함께 해나가고자 제기한 것들 서로가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면 실제로 성과로서 제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리성건 위원장이 가정법,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썼습니다.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나 이 남북 경협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고위급 회담은 북측에서 먼저 제의를 했고요. 예. 그 목표가 이제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었고 또 하나는 판문점 그 선언 이행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북한 대표단의 면면을 보면 뭐 대부분이 철도상 부상이라든지 실무형입니다. 실무, 국토환경 그 보호성 부상 그리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원장 딱 정확히 우리가 보면 철도 산림산업 예. 또 플러스 이제 경제 문제로 있어 개성공단 거기에 이제 실무 최고 담당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거든요. 예.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일단 1차적으로는 판문점 이양의 가장 핵심인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라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최근 뭐 1, 2주 이상 지금 북한 매체에서 아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경제 제재 문제, 예. 경제 협력 문제죠. 결국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 적극적으로 경제 협력에 나서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실무형을 보냈고 우리는 뭐 정무형을 보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예. 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9월 달에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입니까? 글쎄 이번에 그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것도 아마 이거랑 연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 정부에서는 당연히 날짜를 확정하기 원했고 또 리성건도 날짜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재판단에는 무슨 조건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경제 제재 문제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만족할 만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그 발언 앞부분에 보면 경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리성건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조건을 좀 건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명균 장관이 이것은 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북한의 예.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이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재방북할 것이다. 이번 달에 재방북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동시다발적으로 북한하고 이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조금은 막혀 있는 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안에요. 이번에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정말 방북을 한다면 예. 이것은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3차 방북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큰 비난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런 소득도 없었고 더군다나 폼페이오 장관은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7월 7일 북한 외부성 대면인 담화로 강도적인 것이다라고까지 비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 만약 이번에 간다면은 뭔가 확실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어야겠죠. 그것은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 북한 핵에 대한 신고 정도는 예. 일종의 합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선언 정도는 얘기되는 상황에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돌파구는 조금 마련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이지만 북한이 핵 목록, 핵 리스트나 핵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더 이상 진전되기가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 북한 비핵화의 아주 초기적인 조치라고 이제 북한은 얘기를 하는데 예. 아주적인 초기 조치도 엄격히 따지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일정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고부터 시작이 돼야 예. 그래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그 과정이 시작됐다 볼 수 있거든요. 예. 앞에 뭐 풍계리나 지금 동창리에서 보이는 그런 조짐들은 큰 틀에서 보면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그런 조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표가 정해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앞서가는 걸까요? 남북 정상 간의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가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도 이 남북 고위급 만나는 거 뭐 좋다. 하지만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 목록이나 핵 리스트를 받지 않았는데 종전선언하는 거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종전선언에 관련된 국가가 이제 한국 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한이 있고 또 예. 미국 사실 중국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최소한 4개국이 어느 정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고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얘기할 것이고 한국도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당연히 비핵화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같이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폼페이오 방북이 중요한데 아마 방북에 가면 종전 선언을 다시 한번 북한이 얘기를 할 거고 그것도 이제 비핵화랑 돼서 논의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만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중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종전 선언에도 같이 저는 중국을 포함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법입니다만 만약 북한이 핵 목록, 핵 리스트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종전 선언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 간다면은 9월에 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함께 가서 뭐 우리나라와 북한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종전 협상이나 뭐 내지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런 목표로 가고 우리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폼페이오의 이제 재방북을 통해서 말씀하신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시간표의 초기 조치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바로 이제 9월 18일부터 시작될 그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유엔을 오고 그래서 남북미가 같이 이제 중국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선언을 한 형태면은 여러 가지로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전망을 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핵심적인 것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그 신고 정도는 되는지 이제 그것이 가장 핵심인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 목록과 신고 그리고 비핵화 시간표를 제안을 한다면은 종전 협상과 맞바꿔도 되는 겁니까? 뭐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사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때 이미 비핵화에 대한 일정표는 미국이 북한한테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후에도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달을 했는데 결국 북한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절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전 선언과 사실 비핵화 시간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의 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입구에도 한 발을 완전히 문도 못 열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요. 한반도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종전선언 이루어지면은 한반도 비핵화 뭐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원근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